자, 오늘부터 구룰따이 매니페스토 1 프롤로그 1 제목은 무솔리니와 그람시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한다. 프로파일러 X가 2024년 11월에 제작했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극우 독재자 무솔리니와 극자 공산주의자 그람시를 합성한 유령이 한국인의 뇌리 속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위험한 유령을 사냥하는 동맹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이 1848년 막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의 첫 문장을 패러디한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구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자르와 교황과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동맹을 맺었다. 19세기 인류는 이 유령을 제대로 사냥하지 못해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모택동은 전쟁과 폭정으로 수천만 명씩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고, 공산주의자 김일성, 호치민, 폴포트도 전쟁과 숙청을 통해서 수백만 명씩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 모두가 공산당 유령에게 감염된 인간의 두뇌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프로파일러 X입니다. 일명 도끼 탐정입니다. 나는 지구에 나타나는 사악한 유령을 찾아내고 들여내고 제거해서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존재입니다. 나와 나의 동지들은 모두 지구 모든 생명의 주인인 The Act God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The ACTGOD가 저희 주인의 이름입니다. 지구 문명과 호모 사피엔스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작전을 해오던 나는 얼마 전부터 태평양 서쪽 작은 반도 분단된 남쪽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유령의 기운을 느끼고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프로파일링 결과 내가 발견한 것은 대한민국의 전 사회에 스며든 이 사악한 유령의 기운이 이미 50년 전부터 침투한 기생충들이 번식하고 확장된 결과이며, 한국에 서식하는 대다수의 인간들에게 감염되었고, 이 질병으로 나라가 구석구석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민들은 자신의 뇌수가 잔인한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병이 이 나라를 뿌리까지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악한 기운을 뻗치기 시작하였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이 야기한 질병은 일본과 중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이 뇌관이 터지면 미국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아마겟돈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프로파일링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역사에서 교훈을 찾던 나는 1920년대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더불어 국가주의 파시스트 독재 권력의 원조였던 무솔리니, 베니토 무솔리니는 1883년 이태리의 작은 도시 포르리 근처 마을에서 아나키스트 성향의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고, 군 복무를 피해 스위스에 피신했다가 1차 세계대전에 복무한 후 사회주의자로 활동을 하다가 파시스트 정치인으로 변신합니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전쟁 후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동구권으로 확산되자 러시아 혁명 소식은 이탈리아 민중 다수에게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노조가 확산되어 노동자 배우는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19년 9월 자본주의의 상징인 피아트 자동차 공장에서 러시아 혁명을 모방해 노동자들이 공장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공장 평의회, 즉 소비에트를 조직했습니다. 이에 맞선 무솔리니는 1918년 파쇼 정당을 창설하고 극좌 공산당 홍위병 레드가드에 대응하여 극우 테러 단체인 검은 셔츠단을 조직합니다. 1920년 3월 철강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주도했고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람시가 활약한 공산주의 홍위병과 무솔리니가 조직한 백색 테러 단체 검은 셔츠단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검은 셔츠단 수천 명을 동원하여 로마로 진군합니다. 무질서를 우려한 시민들은 검은 셔츠단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39세의 무솔리니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이 황당한 민간인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로마 황제를 꿈꾼 파시스트 무솔리니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검은 셔츠단을 동원하여 사적 폭력을 남발했습니다. 행정부의 총리가 된 무솔리니는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1924년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전국적인 투표자 명부를 조작했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2024년 9월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정치에서 가장 큰 중범죄는 투표 조작이라고 말하면서 요즘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무솔리니가 저질렀다고 비난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대규모 투표 조작이 있어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1924년 대규모 부정선거를 통해서 파시스트당의 의석이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솔리니는 이때부터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25년부터 자신의 호칭을 두체, 즉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선거법과 국회법을 개정해서 파시스트 당 하나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이 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나갔습니다. 1929년 총선에서는 파시스트 당이 40개의 국회의석 모두를 차지하여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솔리니를 비판하는 국회의원 마테오티를 암살했고 그람시를 포함한 수많은 반대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무솔리니가 내건 슬로건은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국가에 반항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반항하면 없애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강제연행과 고문과 공포정치로 절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1938년 무솔리니는 히틀러를 모방하여 인종차별법을 만들고 유태인 말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아주 명작이죠.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보듯이 이탈리아의 점령지 여러 곳에 유태인 수용소를 만들고 히틀러와 함께 유태인 600만 명, 러시아 1천만 명을 포함한 2천만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31년 리비아를 점령하고 1936년
스페인 내전에 파병하고 1938년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고 1939년에는 알바니아를 점령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에 침략하여 2차 대전이 터지자 1949년 6월 독일에게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솔리니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 무솔리니는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인 케냐와 소말리로 진격했습니다. 그리스도 침략해서 점령했습니다. 1941년 6월 무솔리니는 소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일본 제국이 진주만 사건을 일으키자 무솔리니는 미국에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히틀러, 도조 히데키, 히로히토 일본왕과 함께 2차 대전의 핵심 전범이 됩니다. 그러나 집권 21년 차인 1943년 7월 전황이 불리해지고 무솔리니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이탈리아의 원로원은 무솔리니의 직위 해임안을 의결합니다. 그러자 무솔리니는 국왕 엠마누엘 3세에게 가서 해임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요구를 하러 갔다가 바로 왕궁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의 한 호텔에 연금되었는데 2달 후인 1943년 9월 히틀러의 공수부대와 친위대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무솔리니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탈리아 망병정부, 독일의 꼭두각시 정부의 수반으로 삼습니다. 그 계속 전황이 나빠지고 1945년 4월 알프스 산을 넘어서 도망가려 하던 무솔리니와 그의 연인 페타치를 파르티잔이 체포한 후 산속에서 권총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광장 교수대에 거꾸로 매달린 무솔리니 61세와 그의 연인 33세의 페타치를 보면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사람들의 심경을 어땠을까요? 이쯤에서 파시스타란 말, 그리고 좌파들이 즐겨 쓰는 반파쇼, 파쇼 반대라는 말에 나오는 파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파쇼는 로마 시대 권력의 상징이던 장식물 파스케스가 어원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의 경호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을 할 수 있는 도구인 도끼와 박달나무 몽둥이를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는 막대기도 뭉치면 강해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각종 행사에서 경호원들에게 파쇼를 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되고 싶어 했던 무솔리니는 파쇼를 국기와 휘장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자, 구를타의 매니페스토 1번 무솔리니와 그람시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한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기대해 주십시오.